자,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증명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다뤘던 몇 가지 개념들 다시 한번 소환해서 확인을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지난 강좌에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용어를 명확하게 정한 문장 또는 식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성질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 자, 그런데 그 파생되어져서 나온 정리들이 참이 아닌 명제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증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직접 증명하는 방법,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직접 우리가 유도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증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어설퍼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간접 증명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게 돼요.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대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귀류법이라는 말 처음 나오네요. 그러니까 뭔가 돌아서 흐른다, 우회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직접 증명법이에요. 자, 직접 증명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2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는 14다. 한번 증명해 봐라.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x의 세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8이고 x의 제곱을 계산하면 4니까 자연스럽게 x세제곱 x제곱 플러스 x를 해주게 되면 10이 14가 되어져 버리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증명이 끝나버렸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직접 증명법은 해놓고 나서도 뭔가 좀 어설퍼 보이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유도하면서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직접 증명법에 비해서 간접 증명법은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용을 하느냐면 간접 증명법은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또는 어떤 문장의 내용을 흐름을 파악을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상태로는 이게 성립이 될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대우법이라고 하는 거. 자, 대우법은 말 그대로 대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직접 우리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문을 들기 전에 대우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우 명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참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바라다 봤을 때 조금 뭔가 좀 모호하고 헷갈리고 막 그런다, 긴가민가 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증명을 해주면 된다. 언제 그렇게 할 건가? 예문을 한번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숫자의 곱이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고 and y도 0이 아니다. 언뜻 보면
아니다, 아니다 돼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가만히 조근조근 뜯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하래요. 이거를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대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대우 명제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우 명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가 되는 거니까 x가 0, and의 부정은 5하라 그랬습니다. y가 0이면 이게 0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대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이다, 이다로 바꾸니까 뭔가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조금 적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 x가 0인 경우에 y의 값에 상관없이 x, y는 무조건 0입니다. 맞나요? 자, y가 0이면 x의 값에 상관없이 x, y는 무조건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제로든지 y가 제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제로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화살표가 왜 이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다. x, y는 0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대우 명제인 이게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닌 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우법에서 이렇게 단순한 거 말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예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명제가 될 텐데, 자, n을 우리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연수.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다. 이런 명제.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규모가 상당히 커진 거에 대한 제한을 뒀더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 제한을 따라간대요. 조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n의 값이 짝수면 n제곱 짝수 맞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모호할 때 우리는 대우 명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의 목표가 바로 대우로 바뀌어졌어요. 어떤 대우를 사용할 거냐? n의 값이 짝수가 아니면, 즉 홀수이면, 자, n이 홀수이면 그것의 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다. 이거를 증명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증명의 목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증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n이 홀수라고 가정합시다. 자, n이 홀수라면 홀수의 꼴이 어떻게 되어 있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니까 n은 2k-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k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막바로 얘를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 n제곱을 해보니까 2k-1의 제곱인데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둘에 2k제곱 마이너스 2k 그리고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이거야 뭐 전개하는 거니까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한번 좀 보세요. 이 숫자는 k의 값이 1이면 0 나와요. 그렇죠? k는 우리 자연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옵니다. 아니면 1보다 큰 자연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수. 그러면 0 또는 자연수의 2배를 하면 짝수, 거기에 1이 보태졌으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한 거냐면 n이 홀수면 그것에 제곱되어진 숫자는 무조건 홀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의 대우는 무조건 만족되는 겁니다. n제곱이 홀수가 아니라면, 즉 짝수라면
n도 짝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명제가 조금 헷갈리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대우를 사용해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얘를 증명을 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공부를 합시다. 귀류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올 귀자입니다. 흐를 유자. 돌아서 흘러온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귀류법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대우법처럼 그 자체의 구조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뭐 구조적으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귀류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대우법은 P면 Q이다 꼴일 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귀류법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꼴을 증명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임을 보여야 된대요. 그런데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에 대한 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에 대한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 즉 불합리하다, 모순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뭐 100번 선생님이 얘기해 봤자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하고 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런 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증명을 하래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증명을 하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본고사를 실시할 때 출제되어졌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모든 교과서, 모든 문제집에 빠짐없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자체가 그냥 스탠다드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습득을 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할까? 증명하는 방법. 자, 증명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대우법 아니면 귀류법을 이용을 하는데 P면 Q이다 꼴이 아니죠, 지금. 그쵸? 물론 우리가 풀어서 쓰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꼴이에요, 지금. 그냥 문장 하나 주고 참인 문장을 하나 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아니다로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가정을 하기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유리수는 모두 다 기하분수의 꼴로 표시가 가능한 거죠. 하면 루트 2는 기하분수 P분의 Q의 꼴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PQ는 서로소인 자연수겠죠. 일반적으로는 정수로 표시를 하지만 또 양의 값이니까 그냥 자연수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주어진 식으로부터 Q는 루트 2P가 되겠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자, 양변을 제곱을 시켰더니 Q제곱은 2P제곱하고 이렇게 되어지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얘는 짝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P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숫자의 제곱이 짝수면, 자, 어떤 숫자의 제곱이 짝수면 그 내부에 있는 숫자도 짝수래요. 그러니까 Q도 짝수가 되어지는 거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어려움 없습니다. 이것만 체크하면 금방 따라와요.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Q가 짝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K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 자, 얘를
이 식에다 다시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Q를 2K라고 놓아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들어가면 4K제곱이 2P제곱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P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K제곱하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얘는 또 뭐야? P제곱이 2의 배수의 꼴이에요. 짝수가 되어지네요. 짝수. 그러니까 P도 역시 짝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Q도 짝수, P도 짝수. P도 짝수, Q도 짝수. 문제 발생한 거 보이나요? 어떤 문제죠? 자, P하고 Q는 서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P하고 Q가 짝수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공약수를 갖게 되는 거죠. 안 맞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순이 일어났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서로라고 했는데 짝수가 되어져 버리면 2가 공약수가 돼 버리니까. 따라서 이런 모순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따라서 유리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실수 범위 내에서 유리수 아니면 뭐겠어요? 무리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문제에서 묻는 대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여기에 같이 묻어서 이런 문제가 또 나왔어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을 해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숫자. 자, 이것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봐라 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같이 하나의 문제로 합쳐져서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증명할 건가? 얘를 이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것도 유리수가 아닌 게 분명해요. 1 플러스 루트 2가.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이 방식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다. 즉 무리수다. 아닌 게 아니다. 아, 유리수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유리수라고 하면 아까처럼 P분의 Q라고 놓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이거 그대로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라고 한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되어지는 유리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2라는 숫자가 a-1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 보세요. 루트 2는 조금 전에 분명히 유리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다. 그런데 우측을 바라다 보니까 이거 유리수. 그죠? 1 유리수. 유리수 빼기 유리수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유리수가 되어지는 거죠. 유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닫혀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같다가 돼버렸네. 이런 일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모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쫙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유리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리수라고 무리하게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구조적인 형태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내용
증명법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명제를 공부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논리를 공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서 우리의 머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파워풀하게 늘려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증명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공부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